목요일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광주 전남 지역민들도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 10만 명의 인원이 모일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주최 측이 없다는 이유, 예년처럼 별일 없겠지 하는 안일함이 곧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광주에서도 최근 5년 동안 클럽 붕괴 사고와 아이파크 붕괴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난 안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때가 지나면 안전은 다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변하는 시민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 패턴, 심리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도시 건축물과 시설 구조물 등의 변화에 맞춰 위험성을 발굴하기 위한 과학적인 기법의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돼야 하고 사고 안전 대책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의 도시적인 구조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겠죠. 폭이 얼마인지, 경사도가 얼마인지, 이 공간의 밀도는 어느 정도까지. 특히 경찰의 늑장 대응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만큼 지역 경찰도 대응과 관련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정례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 시도 경찰청 단위로 112 신고 대응이 잘한 점, 잘못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스크린을 해야 되겠죠. 광주시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많은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에 준하는 것도 이 행동 매뉴얼을 따라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절규하며 세상을 떠난 이태원 참사.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지도 등 안전대책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서울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침묵 촛불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참사 당일 112 첫 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 34분에 맞춰 분향소가 마련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침묵 촛불 집회를 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참여자치 21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참사 직후 작성한 여론 동향 문건은 국민 사찰이라며 윤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여수 해안가의 고층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부실공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반이 연약한 매립지인데 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곧이어 흙막이 벽이 무너진 곳에 흙을 쏟아붓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토사를 부어 붕괴된 흙막이 벽을 되메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붕괴 지점 복구가 사고 발생 15시간 만에 완료된 가운데 부실 공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됐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집안일 경우에는 특히 그 집안에 대한 철저한 토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현장상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을 채택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여수시청 공무원과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도 부실 시공된 흙막이 벽을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가는 원 상태지 아직은 특수력이라고 하는 현재 안에 구조물이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불안해서 소리도 못 다니자. 지금 오늘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여수시는 흙막이 벽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주변 건물의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사 재개 명령은 구조물 진단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뒤에 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한 수입차 판매 대리점이 돌연 영업을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리점과 연락이 끊겨 어떤 영문인지도 몰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모 씨는 지난 2월 광주 한 수입차 판매 대리점에서 SUV 차량을 사려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냈습니다. 반년 넘게 차량 출고를 기다리다 지난 9월 갑자기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대리점의 약속은 2달째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좀 문제가 생겨서 차가 배송이 어려울 것 같다. 계약금을 환불해 줄 테니 계약금 계좌를 주라. 이후에 대리점과 연락이 끊겼고 전시장에는 차량 1대, 직원 1명 없이 텅 비었습니다. 신차 출고가 어렵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때도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춘 대리점의 행태에 소비자는 답답합니다. 진행 상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뭐 작은 놈도 아니고 뭐 또 차는 필요한데 차는 또 없고 그런 상황이죠. 불편함이 이만저만은 아니죠. 소비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 취재진은 대리점 관계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대리점 관계자들은 전시장을 비워둔 채 위층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입사로부터 판매 대리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해당 대리점은 계약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자금 문제로 수입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오면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실수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이에 대해 차량 수입사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대리점 문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환불 방안 등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연락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0여 명,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수입사와 대리점의 갈등 때문에 왜 고객이 볼모로 잡혀 피해를 봐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시 상수원의 저수량이 심각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섬 지역의 물사정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완도군 소안과 금일, 넙도 등 3개의 섬이 제한급수를 시작했고 농업용수와 관정개발 등 대체용수 개발도 시작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2,300명이 거주하는 완도군 소안도입니다. 집집마다 대형 물탱크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2일 급수, 5일 단수제에 제한급수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설치한 겁니다. 일반 가정도 물 부족에 허덕이지만 물을 많이 쓰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은 비상입니다. 5톤짜리 뭐 2개를 구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5일 급수를 들어가면 굉장히 빠듯하게 돌아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난 1일 이후 제한급수가 시작된 완도 지역 섬은 소안도와 금일도, 넙도 등 3곳, 섬 주민 6,100명이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완도군 소안면 소안저수지입니다. 이곳의 저수율이 8%까지 떨어지는 비상 상황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물사정이 나은 인근 섬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 급수관이 설치됐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담기 위해 정수하고 남은 물을 다시 저수지로 퍼올리는 상황.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물 공급 가능일은 30일에 불과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가뭄이 보다 보니 지금 조수량이 급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제한급수를 불가피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올 들어 완도 지역의 내린 비는 712mm로 평년의 60%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물 부족 현상이 태풍으로 다소 완화되는가 싶더니 가을부터 다시 심각해진 겁니다. 수도 당국은 저수율이 낮은 지방상수원은 농업용수와 지하관정을 활용해 물을 채우는 한편 제한급수 섬 지역에는 식수차로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학생운동의 주역인 정혜두 선생의 활동이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정혜두 선생은 1929년 광주 학생운동 당시 광주 지역 비밀결사 성진회를 이어받은 독서회의 간부로 활동하며 도립병원 주변 등에서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위 행진을 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투쟁하자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했던 인물입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정 선생은 치안유지법 위반과 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정혜두 선생의 활동이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돼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며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제93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광주 서구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학생들의 용기와 정의로움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하자는 의미로 그날처럼 우리답게를 주제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돼 이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벌어진 항일 시위운동으로 3.1운동과 60만세운동과 함께 국내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힙니다. 9대 광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묵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은지 의원은 최근 노조가 공개한 김 사장의 폭언과 갑질 사례, 또 피해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